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8일 수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쾌청한 하늘 아래 한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12도에서 영하 16도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한낮에도 영하 2도 안팎에 머물며 종일 춥겠습니다. 하늘은 당분간 맑고 건조하겠는데요. 화재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요즘 감기 환자가 많습니다. 외출하실 땐 옷차림 든든히 해주시고 따뜻한 차 한잔 하시면서 몸과 마음의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오대산 국립조선왕조실록 박물관에 디지털 외사고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관련 내용 이야기 나눠보고요. 한반도 평화 통일을 논의하는 포럼이 원주에서 열립니다. 이 소식은 리포터 코너에서 전해드립니다. 끝으로 강원 영서 남부권 소식 차례로 만나보는 통신원 코너. 오늘은 횡성군 통신원 연결해 보도록 하죠. 1월 28일 수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강원도 소방본부가 화재 예방을 위해 다중이용시설 현장 점검을 실시합니다. 주요 점검 사항은 소방시설의 동파 방지와 난방기기 안전관리, 비상구 확보 여부 등입니다. 최근 5년간 겨울철 강원 지역에서는 다중이용업소 화재 22건이 발생해 5명이 다치고 14억 5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평창군이 고랭지 인삼재배 면적을 기존보다 10% 정도 늘립니다. 이에 따라 재배 면적은 현재 92만 제곱미터에서 100만 제곱미터로 확대합니다. 이를 위해 올해 4억 원을 들여 인삼 해가림 시설 등 생산시설 설치를 지원하는데요. 평창의 인삼 재배 농가는 40여 곳, 생산량은 450톤입니다. 원주시가 내년까지 31억 원을 들여 우산 일반산업단지를 문화선도 산단으로 육성합니다. 주요 사업은 산단 주변 공원과 쉼터 확충, 보행로와 도로 정비가 추진됩니다. 또 산업통상부의 문화선도 산단 지정에도 도전합니다. 우산 산단은 1970년에 조성됐으며 현재 19개 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대산 자락에 위치한 국립조선왕조실록 박물관은 오대산 사고본 조선왕조실록과 의궤 원본을 관람객들이 직접 만나볼 수 있는 기록유산 전문 박물관인데요. 지난해 5월 전관 개관 이후 전시, 교육, 연구를 아우르는 하나의 문화 플랫폼이 됐습니다. 최근에는 2028년 완공을 목표로 박물관 인근 부지에 디지털 외사고 건립을 추진한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관련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국립조선왕조실록 박물관의 김정임 관장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국립조선왕조실록 박물관이 어떤 기관인지 박물관의 건립 취지와 그동안의 연혁을 중심으로 소개해 주실까요? 네, 국립조선왕조실록 박물관은 일제강점기 일본으로 반출되었다가 민관의 협력으로 110여 년 만에 환수된 오대산 사고본 조선왕조실록과 의궤 원본을 국민께 직접 선보이는 전문 박물관입니다. 네. 지난 2023년 11월 상사전시실을 먼저 부분 개관해 실록과 의궤를 소개해왔고 보다 풍부한 전시와 교육, 영상 콘텐츠, 어린이 체험 공간과 가족 휴게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약 10개월간 리모델링을 거쳐 작년 5월에 정관을 개관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곳은 단순한 전시 공간을 넘어서 우리 기록유산의 가치를
현재와 미래로 이어져가는 문화 플랫폼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 5월 전관 개관 이후에 조선 왕조의 기록유산을 주제로 다양한 전시와 프로그램을 선보여 왔는데요. 그동안 있었던 좀 의미 있는 성과들에 대해서도 전해주시죠. 예, 실록박물관은 강원 동남권 최초의 국립박물관으로 정관 개관한 이후에 기록유산을 주제로 전시, 교육, 연구, 교류 사업을 활발히 펼치며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전관개관 기념특별전, 오대산 사고 가는 길을 비롯해 청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학술대의 조선왕조실록 의궤 연구의 현황과 과제 등을 성공적으로 개최했고, 가족과 초등학교 대상 교육 프로그램, 지역 연계 스탬프 투어, 평창교육지원청과의 업무 협약 체결 등으로 지역교육 문화협력도 강화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25년 5월부터 지금까지 한 9개월 동안 누적 관람객은 9만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예, 꾸준히 계속해서 활동을 해오고 있는 건데 실록박물관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명산이죠. 오대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조선왕조 실록과 깊은 연관이 있는 오대산 사고에 대해서도 소개해 주실까요? 네, 오대산 사고는 조선왕조 실록과 의궤, 왕실 족보 등 국가의 중요한 기록물을 분산 보관하기 위해 설치된 조선 후기 5대 사고 중에 하나입니다. 조선 전기에는 서울의 내사고인 춘추관과 충주, 전주, 성주에 외사고를 두었지만 임진왜란으로 전주 사고를 제외하고 모두 소실되어 버렸습니다. 이에 숙종이 전란과 화재를 피해 깊은 산속에 외사고를 다시 설치했고 오대산 사고는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박물관의 이제 다음 단계로 오는 2028년까지 디지털 외사고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사고와 또 외사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정리해 주시죠. 네, 사고는 오늘날의 국가기록보관소입니다. 국가의 중요한 기록을 후손에게 안전하게 전하기 위한 제도로 고려시대부터 서울과 지방에 나누어 설치되었습니다. 서울에 설치된 것을 내사고, 지방에 설치된 것을 외사고라고 불렀습니다. 조선 전기에는 충주, 전주, 성주에, 후기에는 태백산, 오대산, 묘양산, 강화도에 외사고가 운영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고가 오늘날의 국가기록보관소 중요한 이제 기록물들을 우리 후손에게 안전하게 전해주기 위해서 마련한 문서고라고 할 수 있겠고요. 서울에 설치된 것이 내사고, 지방에 설치된 것이 외사고라는 말씀이시죠? 네. 네, 새로 조성되는 디지털 외사고는 그럼 어떤 공간으로 만들어지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위치와 규모, 또 주요 시설과 기대 효과까지 함께 설명해 주실까요? 예, 디지털 외사고는 강원도 평창군 오대산 국립공원 박물관 단지 내에 연면적 2,795제곱미터 규모로 조성이 됩니다. 올해부터 실시 설계를 시작해서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조선시대 외사고의 분산 보관 정신을 현대적으로 개성해 중요한 디지털 헤리티지를 영구 보존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활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실록과 의궤를 활용한 디지털 실감 영상관과 미디어 파사드 등 체험형 전시 공간과 함께 디지털 헤리티지 데이터 보관실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관람객은 기록유산을 보다 쉽고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고 오대산, 대관령, 동해권을 잇는 문화관광 뱅크를 형성하고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지역 상생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평창군 오대산 국립공원 박물관 단지 내에 이제 조성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앞서 묘향산, 강화도 등등에도 외사고가 운영된다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좀 차별점이라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외사고가 조선시대에 운영이 되었었던 것이고요. 네. 예, 지금은 여기 디지털 외사고는 우리 지금 현재 저희가 처음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국립조선왕조실록 박물관에서는 상설 전시, 특별 전시를 비롯해서 다양한 전시가 운영되고 있는 건데 관람객들이 좀 박물관에서 어떤 전시와 소장품을 만나볼 수 있는지도 안내해 주시죠. 이 실록박물관은 조선왕조 실록 원본을 상시로 직접 볼 수 있는 유일한 공간입니다. 그리고 오대산 사고본 의궤 원본도 함께 전시하고 있습니다.
총 1,700여 점의 관련 유물을 보존하고 전시하는 수장고와 상사전시실, 기획전시실, 영상실, 어린이박물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사전시실에서는 실록과 의궤의 편찬 과정부터 오대산 사고에서의 보관 그리고 일제강점기 단출된 이후에 110여 년 만에 이제 환수되기까지의 그런 여정을 소개합니다. 어린이박물관은 숲속 임금님의 보물창고 오대산 사고를 주제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체험형 전시로 구성되어 있고요. 영상실에서는 기록이 실록이라는 책으로 완성되고 사고에 보관되는 과정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영상을 상영하고 있습니다. 네, 어린이 박물관이 따로 마련돼 있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관람을 계획하는 분들을 위해서 좀 미리 알아두면 좋을 이용 정보나 또 주변에 명소가 있다면 함께 소개해 주실까요? 네, 박물관을 관람 후에는 오대산 국립공원의 숲속을 산책하고 월정사 전나무 숲과 그다음에 대관령 일대 자연 경관 등과 연계해서 하루 일정으로 즐기시에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에 조선왕조실록을 사고에 보관할 때 포쇄라는 과정을 거쳤던 것으로 들었는데 이 포쇄가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됐는지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한 관리 방식이었는지도 설명해 주실까요? 네, 포쇄는 숲속에 보관되고 있는 실록을 안전하게 보관 관리하기 위해 실시된 제도입니다. 중앙에서 사관이 한 3, 4년에 한 번씩 파견이 되어서 실록의 상태를 점검하는 일이었습니다. 사관은 실록 상자에서 꺼내어서 종이를 한 장씩 넘겨가면서 곰팡이나 벌레를 없애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이런 작업을 통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볼 수 있는 온전한 상태의 실록과 의궤를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작업으로 아주 중요한 작업이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관장님, 그리고 저희가 기본 오늘 개념들부터 좀 짚어보면 더 청취자 여러분의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요. 조선왕조실록은 또 어떻게 이해를 좀 하면 될까요? 조선왕조 의궤와 비교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조선왕조실록은 조선시대 제1대왕 태조부터 25대왕 철종에 이르기까지의 25대 472년간의 역사를 연월 순서에 따라 기록한 역사서입니다. 네. 반면에 이제 조선왕조 의궤는 조선시대의 중요한 국가 의례라든가 이제 건축공사와 같은 큰 행사를 치르고 그 과정을 정리한 기록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조선왕조실록은 쉽게 이야기해서 그 시절의 역사가 담긴 이야기고 조선왕조 의궤는 이제 행사 내용이나 이제 그 당시의 의식과 절차를 정리한 기록물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네. 네, 조선왕조실록은 또 국보로 지정이 돼 있고 조선왕조 의궤는 보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자, 디지털 외사고 건립을 계기로 박물관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는데 시민들과 관람객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죠. 네, 디지털 외사고의 건립은 실록박물관이 여러분께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선왕조실록이라는 소중한 기록을 이제는 디지털 기술을 통해 누구나 쉽고 생생하게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물관은 더 이상 유물을 보관하는 공간에 그치지 않고 과거의 기록이 오늘의 우리에게 말을 걸고 아이들에게는 미래를 상상하게 하는 살아있는 역사 공간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디지털 외사고를 통해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연구자와 일반 관람객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실록을 경험하시기를 기대하며 앞으로 실록박물관은 역사와 기술, 일상이 자연스럽게 만나는 열린 공간으로 계속 나아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예, 조선왕조실록은 말씀 주신 것처럼 과거의 기록이자 오늘을 비추는 거울이고요. 수많은 전란에도 선조들이 소중히 지켜온 감히 가치를 가늠할 수 없는 문화재인데요. 2028년에 건립될 디지털 외사고가 조선왕조실록의 가치를 더 가까이 전하는 새로운 창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관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의 김정임 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8시 46분 지나고 있습니다. 원주에서 다양한 전시 등 문화 행사를 마련해온 한빛문화연구소가 이번에는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 통일의 미래를 논의하는 포럼을 마련했습니다. 관련 내용 리포터 현장에서 만나보죠. 추인혜 리포터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통일을 논의하는 포럼이 열린다고요. 어떤 의미의 행사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그동안 이 한빛문화연구소는 미술 전시와 강연 또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해볼 가치와 문화를 공유해온 문화예술단체인데요. 네. 예술과 생활문화부터 경제, 미래 직업, 국제정세까지 시의성 있는 주제들을 시민과 나누는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통일한국의 미래 비전을 주제로 한 평화통일 포럼을 준비했는데요. 네. 이 통일 문제를 정치적인 구조가 아닌 시민의 삶과 또 미래 관점에서 바라보자는 취지로 포럼을 기획했습니다. 서로를 외면하고 또 각자의 삶만을 챙기는 대신에 미래 세대가 다양한 가치를 고민하고 또 생각하는 기회를 갖길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통일을 왜 이야기해야 하는지 그리고 통일을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이 있는지 등을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짚어보는 자리라고 합니다. 이번 행사를 기획한 한빛문화연구소 강대엽 대표에게 기획 배경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저희 한빛문화연구소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우리 사회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가치 있는 행동 양식 이런 것을 추구해왔고 또 더 다양한 융합 문화를 발전시키자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문화 사업을 해왔습니다. 또 경제와 미래, 직업, 무역, 관세 문제 등 시의성이 있는 분야로도 초청 강의를 했었고 이번 평화통일 포럼 행사와 같은 국가와 민족이 함께 관심을 가지고 나갈 방향, 또 정책에 관한 부분, 그리고 특히 전통과 역사관 같은 분명한 가치를 정립할 수 있는 영역까지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서 보다 나은 가치를 지향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 공유의 장을 베풀어 왔습니다. 주최 측은 그동안 사회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주제에 대해서 다양한 문화 행사로 풀어내온 역할을 해온 것 같은데 이번 포럼은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될까요? 네, 우선 이번 행사에는 패널로 북한 연구와 또 현장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데요. 식전에는 성악 공연을 시작으로 남북의 물류 전문가인 김용윤 박사의 기조 발제로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이후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발제와 함께 좌장이 진행하는 자유토론 형식으로 이 통일에 대한 포럼이 이어지는데요. 네. 이 패널들 가운데는 탈북민 출신으로 북한 실정을 직접 겪은 인사도 포함돼 있어서 또 이론적인 이야기를 넘어서 여러 가지 현실적인 진단 등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 포럼에서는 남북의 경제 통합이 가져올 가능성, 또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의 필요성, 그리고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민사회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등 다양한 관점이 논의될 예정인데요. 이 각 발제 이후에는 시민 청중들과 패널 간의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돼 있어서 시민들이 다양한 궁금증을 직접 던지고 또 해소할 수 있는 시간도 준비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주최 측에서는 이 통일 문제가 정치적인 진영 논리에 갇히기보다는 평화와 소통의 가치 속에서 자유롭게 논의되길 바란다고 전했는데요. 이 포럼 내용에 관해서 한빛문화연구소 강대엽 대표 이야기 이어서 들어보시죠. 예, 이제 바로 내일로 다가왔네요. 주제는 통일 한국의 미래 비전입니다. 70년 이상 이제 남북이 분단된 이 상태로 서로를 정략적으로만 이용하고 또 국민은 그게 싫다고 무관심하다가는 이 다음 세대는 정말 이 분단이 고쳐가 되면 어떻게 하나 하는 우려가 컸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소 존경하고 또 소통하고 있던 모두 4분의 전문 패널을 모시고 북한의 실정도 알아보고 또 왜 평화적 통일이 꼭 돼야 하는지 그러자면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들은 또 무엇인지 조금씩 서로 다를 수도 있는 그 접근 방법들을 펼쳐놓고 한 자리에서 좀 풀어보자는 생각에서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사회만큼이라도 이념과 정치, 종교와 계층을 넘어서 서로가 다름도 인정하고 소통하는 그런 문화를 좀 만들고 싶었던 것이 사실 이번 한빛평화통일 포럼을 열게 된 또 하나의 중요한
취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끝으로 포럼 일정과 함께 참여 방법도 안내해 주시죠. 네, 이번 포럼은 내일 29일 오후 2시 원주문화원 문화공연장에서 열립니다. 이 공간은 260석 규모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데요. 학생과 청년, 또 중장년층은 물론이고 평화와 통일에 관심을 가진 시민이라면 누구나 현장에 자유롭게 자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한빛 문화연구소는 이번 포럼을 시작으로 올해도 다양한 문화 행사를 이어갈 계획인데요. 5월에는 전쟁과 평화를 주제로 한 사진 전시가 예정돼 있고 이 밖에도 또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전문가 소청 강연을 통해서 시민과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올해도 계속 만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앞으로도 사회적 사안에 대해서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시민들이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는 다양한 행사가 이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통일을 논의하는 포럼 소식 잘 들었습니다. 추인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8시 51분 지나고 있습니다. 각 지역 소식 들어보는 통신원 코너입니다. 오늘은 횡성군 소식 들어보죠. 김지은 횡성통신원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첫 소식 만나보죠. 횡성군이 청년이 살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추진한다고요? 네, 횡성군이 지역경제의 핵심 동력인 만 18세에서 만 45세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구직활동을 돕기 위해 다각적인 일자리 정책을 마련한 건데요. 네. 2026년 새해를 맞아 구직 단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지원책부터 취업 후 지역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돕는 장기 지원책, 그리고 올해 새롭게 도입된 창업 지원 사업까지 청년들의 생애 주기를 고려한 다양한 맞춤형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횡성군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장기 지원책뿐 아니라 올해 새롭게 도입된 사업까지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럼 현재 횡성군이 추진 중이거나 앞으로 시행을 앞둔 주요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내용 정리해 주시죠. 네, 앞서 지난 19일부터 접수를 시작한 청년 면접수당 지원 사업을 통해 횡성군 소재 기업의 면접에 응시할 경우 1회 5만 원의 면접비를 1인당 최대 3회, 총 15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횡성사랑카드 충전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또 관내 기업에 취업한 외부 청년들의 지역 유입을 돕기 위한 횡성형 청년 일자리 사업이 있는데요. 자격 요건을 갖춘 청년에게 최대 5년간 매월 20만 원의 전입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이 외에도 청년 도전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구직 의욕이 저하된 지역 청년들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됩니다. 특히 올해 신규 사업으로 진행되는 청년 창업과 양성 지원 사업은 창업 기업의 사업화 지원과 지역 내 창업 생태계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예, 단순히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지역 청년의 역량 강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소식인 것 같네요. 앞으로 차질 없이 잘 추진되면 좋겠습니다. 자, 또 횡성군이 방문 임의용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횡성군은 지난 26일 한국이용사회중앙회, 강원도지회 횡성군 지부, 대한미용사회 횡성군 지부와 방문 임용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의료 요양 통합 돌봄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는데요. 횡성군은 서비스 대상자 발굴과 본인 부담금 일부 지원 등 사업 전반의 운영을 관리하고 각 협회는 전문 인력을 투입해 대상 가정을 직접 방문하고 체계적인 임용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이번 사업은 정기적인 대면 방문을 통한 위생 상태 점검과 정서적 교류를 병행함으로써 고립 가구의 안부를 확인하는 사회 안정망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련해서 횡성군은 앞으로도 다양한 지역 자원을 발굴해
대상자 중심의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 협약을 통해서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횡성군 주민분들이 더 많이 발굴되고 혜택을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횡성군이 2026년 농촌 주택 개량 사업을 추진한다는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횡성군이 농촌 지역에 노후하거나 상태가 불량한 주택을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합니다. 3월 중으로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고 올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올해 농촌주택 개량 사업은 총 6동으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사업 대상은 본인 소유 노후 불량주택을 직접 개량해 현재 거주하고 있거나 농촌 지역 거주 중인 무주택자, 도시 지역 귀농 귀촌자, 뇌 외국인 근로자 숙소를 제공하고자 하는 농업 분야 법인 및 농업인 빈집 소유자 등입니다. 이 사업은 농협을 통한 융자 지원 방식으로 지원되는데요. 자세한 문의와 신청은 오는 2월 20일까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하시면 됩니다. 네, 빈집 활용 방안까지 모색할 수 있는 사업 소식이었고요. 끝으로 횡성군 농특산물 직거래센터 이벤트 소식까지 간략히 전해주실까요? 네, 횡성군 농특산물 직거래센터의 공식 온라인 쇼핑몰인 횡성 어삼의 장터가 설 명절을 맞아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번 이벤트는 지난 20일부터 시작해 오는 2월 14일까지 진행되는데요. 횡성 농산물의 온라인 판로를 넓히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신규 회원 초대 이벤트에 참여하는 사람에게는 적립금 혜택까지 제공되고요. 기존 회원이 추천하는 친구가 어삼의 장터에 신규 가입하면 추천인과 신규 회원 모두 적립금 2,000원을 즉시 지급한다고 합니다. 네, 다양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알찬 정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지은 횡성군 SNS 서포터와 함께 횡성 소식 들어봤습니다. 1월 28일 수요일에 전해드린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기술 조원재, 구성 황진영,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